자, 우리 피지컬 엔제 오리엔테이션 시작을 합니다. 뭐 가볍게 여기 있는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한번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강의를 우리가 가장 알차게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지 좀 한번 쭉 설명해 볼게. 자, 우선 피지컬 엔제를 몇 가지로 좀 키워드로 조금 소개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가 입문용 엔제야. 우리 사실 입문용 엔제라고 하면 이런 거지. 내가 개념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뭔가 기본적인 문제를 풀고,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보통 풀어. 근데 기출 문제를 풀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문제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이때 우리가 엔제라는 것들을 쓰게 되고, 그 엔제 중에서 입문용 엔제라고 하면 그래도 쉬운 문제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야. 어렵지 않은 엔제들로 이루어진 것들, 이게 바로 피지컬 엔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엔제이기 때문에 100% 자치지장 문제야. 고르고 골랐어. 정말 많은 문항 중에서 괜찮다 싶은, 연습하기 정말 좋은 문제들로 고르고 골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피지컬 엔제의 또 좀 특이한 특이점은 드리블의 연계 문항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드리블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뭐 좀 와닿을 것 같은데, 뭐 가볍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드리블은 전 단원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이니까, 그리고 전 단원이니까 수능은, 그러면 전 단원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소단원들, 유형들,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만을 집중 공략하는 실전 개념 문제풀이 강의야. 그지? 그러니까 그 단원들을 또 연습하기 좋은 문항들로 연계해서 문제들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가장 우리 추천하는 것들은 드리블을 들으면서 피지컬 엔제를 푸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아직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친구들은 드리블을 전부 다 완강을 하고 기출문제까지 다 완벽하게 한 바퀴 돌리고, 그런 다음에 입문용 엔제를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 뭐 제일 중요한 거지. 배성민의 해설 강의. 그러니까 아마도 쌤의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보면 이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에서 배성민의 해설 강의에서 뭘 얻어갈 수 있는지,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는 당연히 들어보면 알 것 같으니까 이걸로 이루어진 우리 엔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우리 수강 대상은 개념을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친구들 너무 많지.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서 수포자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해. 이런 거잖아. 수학에서는 개념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문제를 푼단 말이야. 개념에서 문제풀이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쉬운 문제풀이는 누구나 풀지. 그러니까 예제, 유제 문제, 그리고 수능에서는 2점짜리와 쉬운 3점까지, 여기까지는 누구나 풀어. 하지만 약간 3점짜리 중에 어려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4점짜리로 넘어가면 뭔가 숨겨져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A면 B다라는 개념을 배웠어. 그러면 A를 물으면 B가 튀어나오겠지.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예제 문제야. 그치? 아니면 거꾸로 B를 물을 거야. B를 물으면 거꾸로 A가 튀어나와야 돼. 아, A를 쓰라는 얘기구나 라고 끄집어내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하지만 조금 어려지잖아? 그러면 이런 거지. A면 B면 C라는 걸로 C를 물어. 또는 B를 숨겨내. 뭔가 새롭게 포장을 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논리 과정들을 좀 더 숨겨낸다고. 그 과정들을 떠올리는 게 어려운 거고, 그 과정들을 연습하고자 하는 게 우리 빌드업 드리블에서 배웠던 실전 개념이고, 그리고 실전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고 나면 그럼 이제 어느 정도로 문제가 좀 풀리는구나 라고 느껴질 거란 말이야. 선생님의 문풀 강의는 여기 포인트야, 여기 포인트. 개념과 문제 풀이를 연결 짓는 것. 연결고리야. 여기서 뭘 떠올려야 되는지. 내가 결국 마지막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개념의 논리의 구조의 흐름이 이거니까 이거고 이거니까 이거여서 이거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논리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들. 이게 첫 번째 연결고리를 해주는 엔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당연히 문풀 안에 이제 기출들이 들어가는데, 기출을 풀고 나면 보통 엔제를 푼단 말이야. 얘도 문제지. 그러니까 뭔가 기출을 한 번, 두 번 돌리면 익숙해지지. 그러니까 기출에서 엔제를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은 이런 거야. 익숙하니까 풀려. 기출이 처음 볼 때는 뭔가 막히지만 두 번, 세 번 돌리고 나면 익숙해지잖아. 그냥 외워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익숙해서 문제를 푸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알면서 문제를 푸는 건지, 이거에 대한 뭔가 그 객관화가 잘 안 돼.
그 객관화가 잘 안 되는 친구들. 근데 생각보다 인문용 문제를 딱 풀면 생각보다 틀린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이 당연히 대상이야. 세 번째, 당연히 엔제를 푼다면은 모의고사를 푼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엔제도 뭐 좋아. 엔제도 그냥 좀 수월하게 풀렸어. 근데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면 점수가 안 나와. 이런 애들이 정말 많아. 당연히 여기서 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이런 거지. 실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전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정말 빠른 시간에 문제가 완벽하게 풀려야 되는데 이게 연습이 전혀 안 돼 있는 것들. 그런 친구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자, 지금 여기는 엔제잖아. 우리 이제 엔제 공부야. 엔제를 공부하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제시해 줄 거야.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래서 결국 여기들의 문제가 생기는 수험생 전부가 피지컬 엔제의 수강 대상이 될 것 같아. 당연히 수학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뭔가 나의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지. 뭐가 문제인지. 뭔가 내가 어떤 게 약점이고 어디가 문제인지 여기인지에 대한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엔제를 풀면서 제대로 공부하면 엔제를 제대로 공부하면 충분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보자. 결국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겠어. 자, 이거지. 객관화 시켜주고 메타인지라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체크하는 용도. 자, 우선 교재를 보면 어려운 3점짜리야. 뭐 7번, 8번. 그리고 일반적인 4점, 9번에서 12번. 그러니까 결국 가장 어렵다라는 13번부터 4점짜리를 제외한 그냥 어려운 3점과 쉬운 4점까지야. 아니 그러면 또 이제 친구들이 무시한다고. 아니 뭐 너무 쉬운데 이거는? 누구나 맞는 거 아니야?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맞아야 되는 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거를 연습시켜주는 모의고사야. 그러니까 엔제인 거야. 알겠지? 100% 자체 문항이고, 그리고 우리 수완수투 공통문항의 110문항, 그 다음에 선택이 100문항이야. 자,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공부 방법에서 자, 몇 가지만 해볼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수능에서 2점짜리가 3문항이지. 그 다음에 3점짜리가 14문항이고, 그 다음에 4점짜리가 13문항이야. 그래서 여기는 배점이 얼마야? 이게 42점. 얘가 6점, 얘가 52점. 이래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94, 100점이야. 자, 이게 점수 분포야. 그리고 4점짜리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자, 뭔가 쉬운 4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4점, 중킬러 4점들이 있을 거고, 킬러 문항들이 있을 거야. 당연히 킬러 문항은 우리가 뭐 15번, 22번, 30번, 뭐 3개로 보자. 3개. 그리고 어려운 4점은 그 앞에 문항들. 뭐 14번, 뭐 13번 정도까지. 그리고 22번 앞에 있는 21번. 그리고 30번 앞에 있는 29번, 28번. 이런 문항들을 보면 한 5문항에서 6문항이야. 이게 제일 문제지, 그러니까. 가장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여기야. 여기. 그러면 여기는 9문제를 빼면 쉬운 4점이 4문항이야. 당연히 우리가 여기는 피지컬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3점짜리 14문항 중에서도 어려운 것. 그리고 쉬운 4점까지야. 여기까지. 간혹 가다가 어려운 4점 한두 문제만 들어있어.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생각. 여기는 문제를 만약에 내가 4점짜리를 특히 쉬운 4점이야. 쉬운 4점을 만약에 3분 만에 푼다고 하자. 한 문제. 그리고 어려운 4점이니까 뭐 좋아. 5분. 뭐 얘를 8분? 그러면 3, 8에 24, 5, 6에 30. 그 다음에 3, 4, 12. 이만큼이 걸려. 그리고 쉬운 4점이다. 쉬운 3점, 어려운 3점이다. 3점짜리 문제를 한 2분 만에 푼다고 하자. 평균 2분이야. 이렇게 잡으면 얘가 곱해서 28분, 40분, 70분, 94분이야.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야. 당연히 문제가 4점짜리를 3분 만에 푼다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해. 근데 이런 훈련들이 전혀 안 되고 수능 문제를 연습한다고. 이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목적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94분 만에 내가 한 세트를 다 풀겠다라고 하면 말이 안 돼. 더 빨리 풀려야지. 더 빨리 풀려야
못 푼 문제 검토하고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시간이 남는단 말이야. 당연히 우리 기준은 이거야. 여기 나는 피지컬 N제에 대한 기준은 2분, 3분이 아니야. 2분, 3분이 아니야. 당연히 쉬운 4점은 2분 안에 들어와야 돼. 2분 안에. 3점짜리 1분에서 1.5분 안에 들어와야 돼. 얘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피지컬 N제에 있는 문제를 쭉 봤을 때 유형별로 앞에 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 안에 2분에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여도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남진 않는다고. 생각보다. 당연히 내가 만약에 완벽한 1등을 맞고 싶다는 친구들은 더 짧아져야 돼. 얘가 0.5에서 1분. 얘가 1.5분, 1분.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빨리 풀려야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잡아볼게. 몇 가지만.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드리블도 마찬가지고 빌드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연히 NG를 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체크를 제대로 한다. 내가 정말 아는 문제만 정확하게 동그라미로 표시한다야. 그리고 맞았다 틀렸다만 끝이 아니라 그랬어. 방금 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지금 4등급이야.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 그러면 처음에는 이 정도 잡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는 3분, 앞에 있는 문제는 2분. 그러면 94분이 빠듯해. 그치?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면 4등급 이하라면 이 정도의 시간을 잡고 문제를 푸는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그래도 2등급 이상 받아야 한다. 이 정도 시간을 잡는 거야. 1등급은 더 짧게.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못 풀린 문제는 T체크야. 맞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T체크야.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분명히 내가 뭔가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은 4점이니까 그리고 그나마 쉬운 3점들이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풀어야겠구나라고 전략이 보이는 문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거는 이거 하면 나오는 문제야 라고 정확하게 전략이 보이지 않는 문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풀렸어. 아니면 쌤의 수업을 들었더니 쌤이랑 풀이가 너무 달라. 세모 체크야. 이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해. 이게 우선 객관화의 시작이야. 당연히 나는 시간 안에 빨리 제대로 풀린 문제만 무조건 동그라미 친다야. 알겠지? 자, 이것들을 체크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복습이지.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NG에 대한 복습은 그 문제를 다시 맞추기 위한 오답에 대한 복습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 오답은 이거 3개 있지, 이거. 이거 3개에 대한 오답은 들어가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 오답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거잖아.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 NG를 푸는 목적은 기출문제가 익숙해져서 기출문제가 익숙해서 다 맞는다고 착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NG를 푸는 목적은 얘가 틀렸으면 이거에 유사한 기출들이 있었을 거야. 얘랑 유사한 드리블이 있어. 드리블 땐 다 맞았어. 근데 NG에서 틀렸어. 그러면 앞에서 맞은 게 아니지. 그냥 외워진 거지. 다시 기출로 돌아간다. 다시 까먹었던 개념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자, 얘에 대한 복습이 꼭 들어가야 그래야 NG를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세 번째. 자, 검토 훈련한다. 자, 마찬가지로 드리블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본격적인 문제풀이야.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돼. 근데 문제풀이를 했을 때 우리가 실전에서는 수능장에서 한 번만 풀고 끝내지 않잖아. 다시 풀어보잖아. 검토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검토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른 채로 검토야. 하지만 NG를 풀 때는 그냥 검토하기 싫어. 뭐 대충 맞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린 이것만 하자. 이것만. 틀린 문항의 검토야. 내가 만약에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이 문제를 꼭 해설 강의를 듣지 말고 해설지를 보지 말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근데 다시 푼다는 거는 다 지우고 푸는 게 아니야. 내 풀이를 보는 연습하는 거야. 내 풀이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내 풀이를 보는 연습을 NG부터는 꼬박꼬박 할 것. 내가 분명히 답을 냈는데 틀렸어? 그러면 뭔가 하나의 오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 검토하는 훈련들이 NG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 관리. 절대로 NG를 뭔가 느긋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 이제 정말 모든 그냥 수학 문제를 푸는 것들은 실전처럼 실전 훈련을 하면서야. 시간 내에 풀리는 것만 동그라미야. 그냥 내가 느긋하게 막 음악 들으면서 막 편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좋아. 60분이면 몇 문제 다 정해놓고 시험처럼 문제를 푼다고. 그게 연습이 돼야 그래야 NG에서 제대로 얻어갈 수 있게 돼. 자, 정리해볼게. 자, 우리 NG를 푸는 목적. 첫 번째, 객관화의 시작이야. 아, 내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과 기출이 아는 거구나, 아니면 어설프게 아는 거구나, 아, 잘 모르는 거구나. 객관화하기 위한 도구야. 그래서 복습 꼭 돌아가야 돼. 기출문제, 드리블, 그 다음에 개념 빌드업 돌아가. 다시 들어봐. 다시 들으면서 아, 기출문제는 풀렸어. NG는 안 풀렸어. 아직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게 아니구나.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 다음에 검토, 시간관리. 결국 실전 훈련이야. 그치? 이제는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실전처럼 문제를 푸는 연습들이야. 여기까지 다 같이 병행하게 되면 우리 피지컬 엔제가 충분히 입문용 엔제로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거야. 알겠지? 근데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목소리가 좀 좋아진 상태로 뭔가 OT를 찍고 싶었는데 자꾸 목이 안 닿고 있어서 그냥 찍었어. 우리 한번 친구들 강의에서 만나볼 테니까 정말 시간 관리 다 하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꼭 들어서 선생님 풀이와 매칭을 시키자. 알겠지?